눈 덮인 두만강.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소리. 17 소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을 가른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이현서는 그렇게 북한을 떠났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자유를 향해.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녀가 마주한 건 또 다른 고립이었다. 같은 언어, 다른 세계. 그녀는 깨달았다. 나를 이해할 사람은 가족뿐이다. 그리고 다시 국경으로 향했다. 중국 심양행 버스. 군인들이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는다. 국경절 특별 검문. 최악의 타이밍. 가짜 신분증을 쥔 이현서의 손이 떨린다. 옆엔 엄마와 남동생. 그들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 군인이 다가온다. 어디가? 침묵. 동생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엄마가 숨을 참는다. 그 순간. 찰칵, 찰칵, 찰칵. 이현서가 카메라를 들어 군인을 향해 셔터를 난사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사진 찍어도 돼요? 군인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그녀는 그렇게 셔터 소리로 목숨을 샀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다. 브로커의 전화 그들이 잡혔어. 난 못 도와. 가족은 라오스 이민국에 구금됐다. 이현서는 홀로 남았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녀는 매일 감옥 문 앞에 앉았다. 담배 한 보루, 현금 몇 장을 들고 공무원들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모욕당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문이 열렸다. 엄마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석방 비용은 없었다. 빈 주머니, 끊긴 희망. 작은 카페 구석.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이현서에게 한 외국인 남성이 다가왔다. 당신은 여행객인가요? 그는 호주에서 온 노신사였다. 이야기를 듣고 그는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야. 북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의 돈으로 가족은 풀려났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07년 1월 함경북도 회령. 이현서는 17이었다. 그 나이에 소녀들이 꿈꿔야 할 것들 학교, 친구, 첫사랑 그녀에겐 사치였다. 배고픔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고 미래라는 단어는 이미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강을 건너면 살 수 있다. 누군가 속삭였다. 중국엔 밥이 있다고. 일자리가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그날 밤 달은 없었다. 어둠만이 두만강을 덮고 있었다. 현서는 강변에 섰다. 얼음 위로 한 발을 내딛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다. 심장이 귀를 때렸다.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끝이야. 그녀는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소리를 죽이며. 발소리를 지우며. 그때 총성이 울렸다. 탕.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현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자신도 쓰러질 것을 알았다. 그녀는 뛰었다. 얼음 위를, 어둠 속을, 죽음의 경계를 가로질러.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땅을 밟았다. 중국이었다. 중국에서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다. 위조 신분증. 가짜 이름.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현서는 식당에서, 공장에서, 어디서든 일했다. 돈을 모았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한국에 가면 달라질 거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7년이 걸렸다. 브로커를 만나고 국경을 또 넘고 감옥에 갇히고 다시 탈출하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을 거쳐 마침내 2014년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하지만 서울은 낯설었다. 여기서 왔어? 북한? 진짜? 말투 웃기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동정하거나 신기해하거나 때론 경계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대화는 통하지 않았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두만강의 총성, 중국 공안의 손전 등 추격당하는 꿈. 깨어나면 땀에 젖은 채 방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지?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은 흐릿해졌다. 과거는 지울 수 없고 현재는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야. 엄마, 동생, 북한에 남겨둔 그들. 같은 배고픔을 겪었고 같은 두려움을 견뎠고 같은 꿈을 꿨던 사람들. 그들을 데려와야 해.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어. 2015년 가을 이현선은 결심했다. 중국어는 유창했다. 7년간 숨어 살며 익힌 생존의 언어. 그리고 손에 쥔 돈, 한국에서 악착같이 모은 저축. 한 번 건넜으면 두 번도 건널 수 있어. 그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 국경으로.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와 남동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가 그들을 국경 근처까지 데려오기로 했다. 10월 1일 국경절에 움직인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국경절엔 검문이 2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그날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현선은 다시 두만강을 바라봤다. 이번엔 17 소녀가 아니었다. 25,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누나였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다시는 이별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강을 건넜다. 두 번째로.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그 길을 선택했다. 2014년 봄 인천공항. 이현선은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공기.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땅. 드디어 왔어. 대한민국.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됐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 그곳에서 그녀는 남한 사회를 배웠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 여기선 모든 게 빨라요. 사람들도 말도 시간도. 강사의 말이 맞았다. 서울은 정말 빨랐다. 사람들은 늘 뛰어다녔고 신호등이 바뀌면 일제히 건넜고 지하철은 1분 간격으로 들어왔다. 현선은 적응하려 애썼다. 빠르게 걷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웃는 법을. 하지만 그녀의 속도는 달랐다. 첫 직장은 편의점이었다. 손님, 비닐봉투 필요하세요? 아, 됐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현선은 매번 긴장했다. 억양이 이상하지 않은지, 단어 선택이 자연스러운지. 손님들은 가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말투가 특이하네.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요. 아, 북한?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 섞인 미소. 그리고 어색한 침묵. 현선은 그 시선들이 싫었다.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특별한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평범함은 허락되지 않았다. 같은 언어, 다른 의미.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남한 출신 봉사자였다. 현서야, 요즘 어때? 적응 잘 돼? 응. 괜찮아. 밥은 잘 먹고. 힘든 거 없어. 친절한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현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괜찮다는 말의 무게가 달랐다. 북에서의 괜찮다는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남에서의 괜찮다는 행복하다는 뜻 같았다. 사실은
좀 외로워. 외로워? 왜? 사람들 많은데?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다. 현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자신을 진짜 아는 사람은 없었다. 배고픔이 어떤 건지,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국경을 넘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녀의 과거를 공유할 사람이 없었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원룸 침대에 누우면 기억들이 밀려왔다. 두만강의 얼음, 중국 공안의 손전등, 브로커의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가족, 엄마의 손, 동생의 웃음. 함께 나눠 먹던 옥수수죽.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만 도망쳤다는 죄책감. 자신만 따뜻한 방에서 잔다는 죄책감. 한 번은 악몽을 꿨다. 엄마가 얼어붙은 강 위에 서 있었다. 현서야, 왜 나를 버렸니? 엄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엄마, 미안해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자유인가? 어느 일요일 현서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가족 단위로 손잡고 걷는 사람들. 카페에서 웃으며 떠드는 친구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행복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현서는 그 안에 없었다. 나는 여기 없어.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자유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가족을 데려와야 해.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 돈도 방법도 용기도 부족했다. 하지만 매일 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만강을 건넌 사람이야. 한 번 해냈으면 두 번도 할 수 있어. 현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했다. 잠은 줄이고 밥은 거르며 돈을 모았다. 중국어 회화책을 다시 펼쳤다. 7년 동안 익혔던 언어를 복습했다. 2015년 여름 통장 잔고가 500만 원을 넘었다. 이제 충분해. 갈 수 있어. 현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를 이해할 사람은 가족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2015년 9월 현서는 오래된 전화번호를 꺼냈다. 중국에서 알았던 브로커. 7년 전 자신을 한국까지 안내했던 남자.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여보세요. 나 기억해? 2008년에 내가 도와줬던 회령 출신.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왜 전화했어?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해. 도와줄 수 있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미쳤어? 지금 국경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요즘은 감시가 2배야. 돈은 있어. 500만 원. 다시 침묵. 브로커는 계산하고 있었다. 한 사람당 200만 원. 3명이면 600. 500밖에 없어. 그럼 안 돼. 제발. 이번 한 번만. 긴 정적 끝에 브로커가 말했다. 10월 1일. 국경절에 움직인다. 검문이 많지만 그날은 관광객도 많아서 섞이기 쉬워. 그 전에 중국으로 와. 고마워. 고맙긴. 잡히면 나도 끝이야. 조심해. 전화가 끊겼다. 현서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펼쳤다. 10월 1일까지 3주. 시간이 없어. 9월 28일 인천공항. 현서는 베이징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관광비자.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객이었다. 수화물 검사대를 지나며 심장이 뛰었다. 들킬까?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아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실패하면 중국 공안에 잡힐 수도,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다. 괜찮아. 이미 한번 해봤어.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동북부로 향했다. 장백 국경도시. 두만강이 흐르는 곳. 브로커가 약속한 숙소에 도착했다. 낡은 여관 2층, 비좁은 방. 문이 열렸다. 현서야. 엄마였다. 얼굴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옆에 동생 철수가 서 있었다. 키가 훌쩍 컸다. 엄마. 현서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7년 만에 포옹. 엄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니야.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는 울지 않았다. 철수도 말이 없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지금은 생존의 시간이었다. 브로커가 들어왔다. 내일 출발한다. 중국 관광객인 척해야 돼. 말 섞지 말고 시선 끌지 마. 알았지? 셋은 고개를 끄덕였다. 브로커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너희 신분증이야. 이름, 생년월일 외워. 틀리면 끝이야. 현서는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가짜 이름 왕리나. 가짜 나이 28세. 가짜 주소 심양시. 엄마와 동생 것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어 할 줄 알아?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철수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야. 검문 때 말 못하면 바로 들통나. 현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내가 대답할게. 둘은 벙어리인 척해. 뭐? 가족여행인데 엄마랑 동생이 말을 못한다고 할게. 그럼 검문도 대충 넘어갈 거야.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의심받으면 끝이야. 다른 방법 있어? 침묵. 없었다. 알았어. 그렇게 해. 근데 연기 제대로 해야 돼. 눈빛 하나 잘못 주면 다 죽어. 9월 30일 밤. 여관 방에서 셋은 나란히 앉았다. 내일이면 심양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향한다. 무섭니까? 현서가 물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나도 무서워. 그런데 왜 왔어? 너희가 있으니까. 엄마가 현서의 손을 잡았다. 현서야, 내가 우릴 구하려는 거 알아. 근데 엄마는 내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해. 만약 위험하면 우리 버리고 도망쳐.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그래요. 약속해. 내가 살아야 우리도 의미가 있어. 현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을 꼭 안았다. 다 같이 살아서 나갈 거예요. 약속해요. 창밖엔 달이 떠 있었다. 둥근 보름달. 마치 모든 걸 지켜보는 것 같았다. 10월 1일 아침. 버스 터미널은 인파로 가득했다. 국경절 연휴라 관광객들이 넘쳐났다. 셋은 군중 속에 섞였다. 표 3장. 현서가 중국어로 티켓을 샀다. 심양행 2층 버스. 8시간 거리. 브로커가 속삭였다. 검문은 중간에 2번 있어. 조심해. 나는 여기서 끝이야. 고마워. 고맙긴. 돈 받았어. 그리고 행운을 빌어. 브로커는 사라졌다. 셋은 버스에 올랐다. 2층 맨 뒷자리. 창가 쪽.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현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어지는 국경도시. 앞으로 펼쳐질 위험. 이제 시작이야. 엄마와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긴장한 얼굴. 떨리는 손.
현서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내가 지킬게요. 버스는 국경을 향해 달렸다.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여정이 시작됐다. 심양행 버스는 10,000원이었다. 국경절 연휴라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가족 단위, 친구 단위, 연인들. 모두 들뜬 표정으로 떠들었다. 현서는 2층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가에 엄마 가운데 동생 철수 그리고 통로 쪽에 자신. 괜찮아요. 그냥 관광객들 사이에 섞이면 돼요. 현서가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철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버스가 출발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다. 산과 들판 그리고 구불구불한 국도. 2시간쯤 지났을까?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검문소였다. 군인 2명이 버스에 올라탔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허리춤에 권총이 보였다. 현서는 가방에서 신분증 3장을 꺼냈다. 위조 신분증. 가짜 이름, 가짜 주소. 손 떨지 마. 자연스럽게. 군인이 1층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 명씩 천천히. 현서는 심호흡했다. 엄마에게 눈짓했다. 아무 말하지 마. 드디어 군인이 2층으로 올라왔다. 앞 좌석부터 신분증을 받고 얼굴을 대조했다. 질문을 던졌다. 어디 가요? 심양이요. 목적은? 관광이요. 간단한 대화. 그리고 다음 사람. 점점 가까워졌다. 현서의 심장이 귀를 두드렸다. 마침내 군인이 그들 앞에 섰다. 신분증. 현서가 3장을 건넸다. 군인이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봤다. 어디 가요? 심양요. 관광이에요. 군인이 엄마를 봤다. 당신은? 침묵.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중국어를 몰랐으니까. 군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대답 안 해요? 군인이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크게. 현서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해야 하지? 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공포가 번져갔다. 그때 현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디지털 카메라. 저기요. 밝은 목소리로 군인을 불렀다. 사진 찍어도 돼요? 뭐? 군인이 당황했다. 현서는 일어서서 카메라를 들었다. 그리고 웃으며 셔터를 눌렀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다. 우와, 멋있다. 군인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찰칵. 찰칵. 계속 찍었다. 군인을 버스 내부를 창밖을. 주변 승객들이 웃기 시작했다. 저 여자 뭐야? 신기하네. 군인은 완전히 당황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만 찍어요. 한 장만 더요. 제발. 찰칵. 현서는 카메라 화면을 군인에게 보여줬다. 보세요. 진짜 멋있죠? 나중에 인화해서 보내드릴게요. 승객들이 킥킥거렸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군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신분증을 돌려줬다. 다음에 또 찍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군인이 다음 좌석으로 넘어갔다. 검문이 끝났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현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내려다봤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서야. 엄마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넘어갔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철수야, 괜찮아? 누나. 왜? 나 너무 무서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8살 소년. 아직 어린 나이.
현서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해냈잖아. 한 번 넘었으면 다음도 넘을 수 있어. 또 있어? 응. 한 번 더.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산길을, 들판을, 작은 마을들을 지나쳤다. 오후 3시 버스가 다시 멈췄다. 이번엔 검문소가 더 컸다. 군인도 더 많았다. 또야? 승객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군인 4명이 버스에 올랐다. 이번엔 더 꼼꼼했다. 신분증뿐 아니라 짐까지 확인했다. 가방 여세요. 안에 뭐 들었어요? 질문이 더 많았다. 의심의 눈초리도 더 날카로웠다. 현서는 준비했다. 카메라를 무릎 위에 올려놨다. 군인이 다가왔다. 신분증을 받았다. 심양 간다고? 네. 뭐하러? 관광이요. 가족여행이에요. 군인이 엄마를 봤다. 이 사람은 왜 말이 없어요? 현서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우리 엄마. 말을 못해요. 뭐? 어릴 때 사고로 언어 장애가 있어요. 동생도요. 둘 다 벙어리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왔다. 군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봤다. 진짜?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군인이 철수를 봤다. 철수도 같은 동작을 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눈빛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순간 버스 기사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저 가족 불쌍해요.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옆자리 할머니도 거들었다. 애들이 어쩌다가. 정말 안 됐네. 승객들의 동정 어린 목소리. 분위기가 바뀌었다. 군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신분증을 돌려주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다. 살아남았다. 검문이 끝났다. 버스가 마지막으로 출발했다. 현서는 눈을 감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해냈어. 엄마가 현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철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가 번졌다. 누나 대단해. 우리가 대단한 거야. 버스는 심양을 향해 달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현서는 카메라를 내려다봤다. 셔터를 누르며 살아남았다. 웃음으로, 연기로, 순발력으로. 다음은 라오스야. 거기까지만 가면 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생존이 결정됐다. 저녁 8시 버스가 심양 터미널에 도착했다. 현서는 가족을 이끌고 조용히 내렸다. 주변을 살폈다.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긴장은 풀 수 없었다. 이제 뭐해? 철수가 속삭였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남쪽으로 가. 남쪽? 라오스까지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끝이야. 간단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현서는 터미널 근처 여관을 찾았다. 간판도 낡고 계단도 삐걱거렸다. 하룻밤 얼마예요? 150위안. 방 하나요.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했다. 현서는 3장을 내밀었다. 주인이 엄마와 철수를 봤다. 가족이에요? 네. 왜 말이 없어?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현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둘 다 말을 못해요. 언어 장애예요. 아. 주인의 표정이 동정으로 바뀌었다. 불쌍하네. 방 드릴게요. 2층이에요. 열쇠를 건네받았다. 셋은 좁은 계단을 올랐다.
방문을 닫자 엄마가 주저앉았다. 현서야, 언제까지 이래야 해? 조금만 더요. 라오스까지만 가면 돼요.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기차역. 남쪽행 기차표를 사려는 순간 공안들이 보였다. 제복을 입고 승객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저기, 철수가 현서의 옷자락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그냥 관광객이야. 하지만 공안 한 명이 다가왔다. 신분증. 현서가 세 장을 내밀었다. 공안이 꼼꼼히 확인했다.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발급 날짜를 봤다. 어디 가요? 난닝이요. 관광이에요. 가족? 네. 공안이 엄마를 봤다. 당신 이름은? 침묵. 엄마는 입만 벌렸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한 표정. 왜 대답 안 해요? 공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현서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저희 엄마 말 못해요. 동생도요. 또, 공안이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어제 버스에서도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버스 기사가 신고했나? 아니면, 증명할 수 있어요? 뭘요? 정말 벙어리라는 거. 순간 현서의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증명하지? 진단서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고. 공안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소리 한번 내봐요. 엄마는 떨리는 눈으로 현서를 봤다. 현서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연기예요. 엄마가 입을 벌렸다. 목구멍에서 나는 낮은 신음. 말이 아닌 소리. 공안이 철수를 봤다. 너도. 철수는 더 완벽했다. 손짓으로 뭔가를 설명하려 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눈에 눈물까지 고였다. 주변 승객들이 쳐다봤다. 저 애들 불쌍하네. 젊은 나이에 말도 못하다니.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공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가세요. 신분증을 돌려줬다. 현서는 재빨리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향했다. 기차가 출발했다. 남쪽으로 국경으로. 현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점점 작아졌다. 들판이, 산이, 강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와 철수는 말이 없었다. 정말 벙어리처럼. 엄마, 물 마셔요. 현서가 생수병을 건넸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셨다. 동생은? 철수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라는 뜻. 그들은 진짜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말을 아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틀 뒤 운남성 국경 도시에 도착했다. 라오스와 맞닿은 곳. 여기서 강을 건너면 라오스였다. 현서는 국경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외국인 여행자들로 붐볐다. 방 하나요? 주인은 영어로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이요. 여행 중이에요. 주인이 엄마와 철수를 봤다. 가족이세요? 네. 이분들은 말을 못해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곳은 여행자들의 도시였다. 아무도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자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현서야, 우리 정말 갈 수 있을까? 네. 내일 강을 건너요. 그럼 라오스예요. 그럼 끝? 아니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해요. 며칠 더 걸릴 거예요. 철수가 물었다. 누나, 우리 계속 벙어리 연기해야 돼? 응. 한국 땅 밟을 때까지.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말하고 싶어. 목소리 내고 싶어. 현서는 동생을 꼭 안았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다음 날 새벽 셋은 국경으로 향했다. 메콩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넓고 깊은 강. 저 너머가 라오스였다. 저기 보여? 저 다리 건너면 돼. 국경 다리.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다리. 하지만 검문소가 있었다. 군인들이 공안들이 지키고 있었다. 또 검문이야. 철수가 떨렸다. 괜찮아. 우리 이미 여러 번 해봤잖아. 현서는 신분증을 꺼냈다. 마지막 관문. 그들은 다리를 향해 걸었다.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현서는 밝게 웃었다. 벙어리 가족, 관광객 가족, 평범한 가족인 척. 검문소에 섰다. 공안이 신분증을 받았다. 목적은 관광이요. 며칠? 일주일이요. 공안이 엄마를 봤다. 그리고 철수를. 이 사람들은 말 못해요. 공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장을 찍었다. 통과. 그 순간 현서는 숨을 내쉬었다. 해냈어. 다리를 건넜다. 한 걸음, 두 걸음. 중국이 멀어졌다. 라오스가 가까워졌다. 마침내 저편 땅을 밟았다. 라오스. 자유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곳. 하지만 현서는 몰랐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 침묵이 그들을 살렸다. 하지만 침묵은 곧 무너질 것이었다. 루앙남타. 라오스 북부의 작은 도시. 현서는 가족과 함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무엇보다 안전했다. 엄마, 이제 말해도 돼요. 여긴 중국이 아니에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목소리가 떨렸다. 며칠 동안 침묵했던 목소리. 철수도 말했다. 누나, 나 목 아파. 말 안 하니까 목이 간질간질해. 셋은 웃었다. 긴장이 풀렸다. 이제 비엔티안으로 가요. 거기 한국 대사관 가면 끝이에요. 진짜 끝? 네. 거기서 신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엄마가 현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현서의 가슴 속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중국 번호. 브로커였다. 여보세요? 나야. 잘 도착했어? 응. 라오스 들어왔어. 다행이네. 그런데 브로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제가 생겼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문제? 너희 가족. 라오스 이민국이 알아. 뭐? 국경 통과할 때 신분증이 이상하다고 신고 들어갔대. 지금 찾고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통과했는데. 통과했어도 기록은 남아. 그걸 확인하다가 위조 신분증인 거 들통난 거야. 그럼 어떡해? 침묵이 흘렀다. 나도 모르겠어. 조심해.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못 도와줘. 뭐? 들키면 나도 끝이야. 너희 혼자 해결해. 잠깐. 비엔티안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계획이 바뀌었어. 미안해. 전화가 끊겼다. 현서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섰다. 방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물었다. 누구 전화? 브로커. 뭐래?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현서야, 무슨 일이야? 우리 신분증이 들통났어요. 라오스 이민국이 찾고 있대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브로커가 도망갔어요. 침묵이 방을 채웠다. 철수가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현서는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가 다가와 현서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살 방법 찾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새벽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현서가 벌떡 일어났다. 누구세요? 이민국입니다. 문 여세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현서야. 엄마가 속삭였다. 공포가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쿵쿵쿵. 문이 더 세게 흔들렸다. 열지 않으면 부술 겁니다. 현서는 문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었다. 제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라오스 이민국 직원들. 여권. 없어요. 신분증. 현서는 위조 신분증을 꺼냈다. 직원이 한눈에 알아봤다. 가짜네요. 저는. 당신은 자유지만 이 2 사람은 따라와야 합니다. 직원이 엄마와 철수를 가리켰다. 뭐? 당신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사용했어요. 불법 입국이에요. 제발요, 저도 같이. 당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 2 사람만 구금합니다. 엄마와 철수가 경찰차에 실렸다. 현서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직원이 막았다. 못 타요. 제발요. 가족이에요. 규칙이에요. 차가 출발했다. 뒷좌석에서 엄마가 창문을 두드렸다. 눈물을 흘리며. 현서야. 엄마. 현서는 차를 쫓아 뛰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다. 길 한가운데 서서 울었다. 엄마. 철수야. 현서는 택시를 타고 이민국 구치소로 향했다. 낡은 건물. 철창이 줄지어 있었다. 입구에서 직원이 막았다. 무슨 일이에요? 제 가족이 여기 갇혔어요. 만나고 싶어요. 면회는 일주일에 1번만 가능해요.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안 돼요. 규칙이에요. 현서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그럼 여기 있을게요. 나갈 때까지. 직원이 한숨 쉬며 들어갔다. 현서는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기다렸다. 오후 한 관리가 나왔다. 당신이 그 여자? 네. 가족 빼내고 싶어요? 네. 제발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벌금 내면 나갈 수 있어요. 얼마요? 한 사람당 $500. 2명이니까 $1000. 현서는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열었다. $150. 그게 전부였다. $850가 부족해요. 그럼 못 나가요. 제발요. 다른 방법 없어요? 돈 구해오세요. 그럼 석방해 줄게요. 관리는 돌아갔다. 현서는 빈 지갑을 쥐고 무너졌다. 그날 밤 현서는 싸구려 여관에 혼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희미한 전구가 깜빡였다. $850. 어디서 구하지? 브로커는 도망갔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대사관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막막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까지 온 게 전부인가? 눈물이 흘렀다. 엄마와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철창 너머로 끌려가던 모습. 미안해. 엄마, 철수야. 미안해. 현서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새벽 현서는 일어났다. 포기하면 안 돼. 구치소로 다시 갔다. 입구 마당에 앉았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현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애원했다. 가족을 꺼내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어떤 이는 짜증을 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해가 지고 다시 떠올랐다. 현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가족이 나올 때까지,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그녀는 매일 앉아 기다렸다. 한 달째. 현서는 오늘도 이민국 마당에 앉았다. 그늘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 뜨거운 햇볕이 정수리를 내리쬐었다. 손에는 담배 한 보루. 주머니엔 얼마 남지 않은 현금. 제발요.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직원에게 담배를 건넸다. 직원은 받아들고 그냥 지나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현서는 다시 앉았다.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이 자리에 앉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 저 여자 또 왔네. 미친 거 아냐? 매일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현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릴 때까지, 가족이 나올 때까지. 어느 날 비가 내렸다. 현서는 그래도 마당에 앉았다. 비에 젖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 직원이 나왔다. 야, 넌 왜 맨날 여기 있어? 가족을 꺼내고 싶어서요. 돈 없으면 못 나가. 규칙이야. 제발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직원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다른 방법? 그럼 내가 일해서 벌어. 아니면 누가 돈 줄 때까지 기다려. 일이라도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우리가 널 왜 써? 불법 체류자인데. 직원은 담배를 던지고 가버렸다. 현서는 땅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워 담았다. 아까워서. 저녁 현서는 구치소로 찾아갔다. 면회 창구 앞에 섰다. 철창 너머로 엄마와 철수가 나왔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조금. 동생은?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현서가 창문에 손을 댔다. 철수야, 괜찮아? 누나. 왜? 우리 언제 나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곧. 매일 고지라고 하잖아. 벌써 한 달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나 못 기다려. 여기 너무 답답해. 철수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화를 냈다. 현서는 철창을 붙잡았다. 미안해. 누나가 무능해서. 철수가 울기 시작했다. 누나 잘못 아니야. 그냥 힘들어. 엄마도 눈물을 흘렸다. 현서야, 우리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네. 아니에요, 엄마. 제가 꼭 데려갈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 간수가 신호를 보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꼭 방법 찾을게요. 엄마와 철수가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현서는 빈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현서는 마당에 나갔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 여자 진짜 끈질기네. 저러다가 쓰러지겠어. 어떤 직원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현서는 계속 앉았다. 햇볕에 피부가 타고 비에 옷이 젖고 배고픔에 속이 비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7번째 아침. 한 남자가 다가왔다. 중년의 라오스 관리. 당신, 매일 여기 있는 여자지? 네. 왜 그래? 돈 없으면 못 나가는 거 알잖아.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안에 있다며? 엄마랑 동생이요. 몇 살? 엄마는 52살, 동생은 18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내가 상사한테 말해볼게. 약속은 못하지만. 정말요? 응. 근데 기대는 하지 마. 규칙이 규칙이니까.
남자는 돌아갔다. 현서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사흘 후, 현서가 마당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불렀다. 야, 너. 저번에 말을 걸었던 그 관리였다. 들어와. 상사가 부른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뒤에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당신이 매일 마당에 앉아 있는 여자? 네. 집요하더군. 가족 데리고 나가고 싶어? 네. 제발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한 사람당 500달러. 2명이면 1000달러야. 근데 당신은 돈이 없다며? 네. 150달러밖에.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한참을 생각했다. 특별히 300달러만 내. 2명 합해서. 정말요? 응. 그 대신 내일까지 가져와. 못 가져오면 다시 원래 금액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서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싸구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서는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열었다. 150달러. 반밖에 안 됐다. 150달러가 더 필요해.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송금 받으려면 며칠 걸렸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가 초과됐다. 어떡하지? 현서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날 밤 현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50달러. 어디서 구하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새벽 3시 현서는 밖으로 나갔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라오스의 밤은 고요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 현서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간절한 기도였다. 다음 날 아침. 현서는 시내로 나갔다.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공휴일이었다. 은행에 갔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도가 초과됐다. 안 돼. 안 돼. 현서는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까지 온 게 전부인가? 눈물이 흘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서는 일어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샀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든 길만 걸을까? 현서는 고개를 숙였다. 완전한 절망이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여행자세요? 현서는 고개를 들었다. 백발의 외국인 남자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실례지만 여행자세요? 현서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백발의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쯤 보였다.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 네. 영어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슬퍼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참견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서는 심호흡했다. 곤경에 처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가족이 이민국에 구금됐어요. 빼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없어요. 남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50달러요. 근데 저한테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현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북한이요. 7년 전에 탈출했어요. 지금은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남자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현서는 이야기했다. 두만강을 건넌 17, 중국에서의 7년, 한국에서의 외로움, 가족을 데리러 다시 국경으로 간 것, 버스 검문, 라오스까지 온 여정, 그리고 구금. 한 달 동안 매일 이민국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마침내 벌금을 줄여줬어요. 근데 아직도 돈이 부족해요. 눈물이 다시 흘렀다. 오늘이 마감이에요. 오늘 밤까지 못 내면 다시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조용히 들었다. 커피를 홀짝이며 눈빛은 깊었다. 이름이 뭐예요? 현서요. 이현서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현서. 전존이에요. 존 딕스트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이 미소 지었다. 당신 정말 용감하군요. 아니에요. 그냥 절박할 뿐이에요. 절박함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현서는 고개를 숙였다. 존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열었다. 지갑을 꺼냈다. 얼마 필요하다고 했죠? 150달러요. 근데 왜요? 존은 지폐를 세기 시작했다. 저는 동남아시아를 여행 중이에요. 호주에서 왔어요. 작년에 은퇴해서 세계를 보기로 했죠. 그는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50, 100, 150, 200.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돕고 있어요. 근데 저를 모르잖아요. 존이 현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을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왜냐면 갚을 수가 없어요. 존이 웃었다. 갚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들어요, 현서. 존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도 탈출하게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현서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 데리러 가요. 존은 200달러를 밀어줬다. 200달러 가져가요. 혹시 모르니까 여유분이 있는 게 좋아요. 현서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현서는 이민국으로 달려가. 여기요. 돈 가져왔어요. 관리가 나왔다. 정말? 어떻게 구했어? 누가? 도와줬어요. 현서는 300달러를 건넸다. 관리가 세었다. 좋아. 가족 석방 서류 작성할게. 1시간 후에 나올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서는 구치소 앞으로 갔다. 철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엄마가 나왔다. 철수가 뒤따라 나왔다. 엄마. 현서가 달려가 엄마를 안았다. 현서야. 정말 나온 거야? 네. 나왔어요. 철수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햇빛 아래서 서로를 꼭 안았다. 이제 진짜 끝이야?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비엔티안으로 가야 해요. 비엔티안? 거기 한국 대사관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끝이에요. 엄마가 물었다. 그 돈은 어떻게 구했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네. 진짜 천사가. 이틀 후 현서는 그 카페로 다시 갔다. 존이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존이 고개를 들었다.
미소를 지었다. 현서, 가족 빼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현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비엔티안으로 떠나요. 한국 대사관으로요. 좋아요. 기쁘네요. 앞으로 어디 가세요? 베트남이요. 그 다음엔 캄보디아. 아직 여행할 시간이 몇 달 남았어요. 현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쪽지. 이거 제 이메일이에요. 호주로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조는 쪽지를 받았다. 그럴게요. 그리고 현서. 네. 한국 가면 좋은 삶 살아요. 행복하세요.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현서는 눈물을 참았다.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그들은 악수했다. 짧지만 깊은 연결. 현서는 카페를 나섰다. 다음 날 아침 버스 터미널. 세 사람은 비엔티안행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루앙남타가 멀어졌다. 한 달 동안 갇혀있던 도시.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곳. 누나. 응? 우리 진짜 한국 갈 수 있는 거야? 응. 이번엔 진짜야. 엄마가 현서의 손을 잡았다. 현서야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엄마도요. 버텨줘서 고마워요. 버스는 남쪽으로 달렸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작은 마을들을 지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현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존, 고마워요. 당신이 준 건 돈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었어요. 이틀 후 비엔티안. 한국 대사관 앞에 섰다. 흰 건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저기, 태극기야. 철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나라 국기.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짜 왔구나. 진짜. 현서는 대문으로 걸어갔다. 경비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탈북자예요. 망명 신청하러 왔어요.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세 사람은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 한국어로 쓰인 표지판들. 한국 사람들의 얼굴. 현서는 그 순간 깨달았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무릎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견뎠다. 가족을 끝까지 지켜야 했으니까. 천사의 손길이 문을 열었고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향해 걸어갔다. 2016년 봄 인천공항.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와 철수가 나란히 걸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세 사람은 잠시 멈춰 섰다. 여기가 한국이야. 철수가 주변을 둘러봤다. 높은 천장, 밝은 조명,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무서워? 현서가 물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괜찮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적응할 거야. 엄마가 현서의 손을 잡았다. 현서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여기서 다시 살아가야 해요. 공항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자유의 바람이었다. 가족은 하나원에 입소했다. 현서는 이미 거쳐간 곳이지만 엄마와 철수에겐 모든 게 새로웠다. 여기서 3개월 교육받아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취업 준비, 생활 방식. 너무 복잡해 보여. 철수가 교재를 펼치며 한숨 쉬었다. 처음엔 다 그래.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엄마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현서야,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지하철 노선도예요.
색깔마다 다른 선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복잡해? 익숙해지면 쉬워요. 현서는 가족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휴대폰 사용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작은 것 하나하나가 도전이었다. 3개월 후 가족은 하나원을 나왔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경기도 외곽 투룸 빌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철수가 방을 둘러봤다. 응. 작지만 우리 집이야.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콸콸 쏟아졌다.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눈물이 흘렀다. 북한에선 물이 귀했다. 한 방울도 아껴 써야 했다. 엄마, 이제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 이제. 엄마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다. 현서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다.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현서는 편의점에 다시 취직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엄마도 일자리를 찾았다. 식당 설거지. 하루 8시간 최저임금. 엄마, 너무 힘들면 쉬어요. 괜찮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 철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세월을 만회하려고. 누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어디 봐. 아, 이건 2차 방정식이야. 밤늦게까지 현서는 동생을 가르쳤다. 자신도 공부하면서. 3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현서는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빌렸다. 왜 영어 공부해? 철수가 물었다. 세계에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 북한에서 온 이야기. 탈북자들의 이야기.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멋있어. 멋있긴. 아직 알파벳도 헷갈려. 하지만 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1시간씩 영어를 공부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고 발음을 연습했다. 1년이 지났다.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다. 2년이 지났다. 짧은 연설을 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현서는 첫 강연 기회를 얻었다. 작은 NGO 단체의 탈북자 간담회. 참석자는 20명 정도. 떨려. 무대 뒤에서 현서는 손을 비볐다. 괜찮아. 내 이야기 그대로 하면 돼. 동료 탈북자가 격려했다.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어갔다. 저는 17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에 다시 국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중했다. 현서는 이야기했다. 두만강, 버스 검문, 라오스 감옥, 그리고 천사.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에서, 중국에서,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현서는 처음으로 느꼈다. 내 이야기가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현서는 이메일을 열었다. 존 딕스트라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존, 안녕하세요. 저 이현서예요.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도와준 지 3년이 지났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 서울에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동생은 대학 준비하고 저는 탈북자 인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첫 강연을 했어요. 당신 이야기도 했어요. 당신이 준 건 돈만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꼭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현서 올림.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현서 편지 고마워요. 당신과 가족이 잘 지낸다니 기쁘네요. 강연도 축하해요. 나는 당신을 도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계속 좋은 일 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존 딕스트라. 현서는 편지를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다. 책상 위에 놓고 매일 바라봤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맛있다, 엄마. 철수가 밥을 우적우적 씹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살 빠졌어.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현서가 물었다. 시험 준비는 잘 돼? 응. 다음 달에 보는데 붙을 것 같아. 잘 됐다.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컴퓨터 공학.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 엄마가 웃었다. 우리 철수 똑똑해. 현서도 웃었다. 엄마는 요즘 어때요? 괜찮아.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 월급도 올려주셨어.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말했다. 현서야, 고마워.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해요. 아니야. 매일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있어. 철수도 끼어들었다. 누나, 나도 고마워. 진짜로. 현서는 눈물을 참았다. 나도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작은 식탁. 김치찌개 냄새. 따뜻한 집.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 자유를 살기 시작했다. 2019년 현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설했다. 제네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인 홀.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2번 국경을 건넜습니다. 현서의 영어는 유창해졌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첫 번째는 제 자유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청중들이 집중했다. 이 여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선의를 경험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침묵으로 저희를 지켜준 승객들. 감옥 문을 열어준 관리. 그리고 낯선 카페에서 희망을 준 한 사람. 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 말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연설이 끝나고 여러 나라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당신의 용기가 놀랍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는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요. 몇 달 후 이메일이 왔다. 현서 호주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당신 이야기로요. 혹시 호주에 올 수 있나요?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존. 현서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존을 만날 수 있다고. 가슴이 뛰었다. 4년 만에 재회. 엄마, 저 호주 가도 돼요? 당연하지. 가서 고마움 전해. 돈이 좀 들 텐데. 괜찮아. 우리 이제 여유 있어. 2020년 초 현서는 시드니에 도착했다. 공항 출구에서 존이 기다리고 있었다. 존. 현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4년 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잘 지냈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존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다. 여기서 살아요? 은퇴 후에 이사 왔어요. 조용하고 좋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은 잘 지내요? 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동생은 대학 다녀요. 컴퓨터 공학이요. 잘 됐네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존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다음 날 호주 방송국 스튜디오. 카메라 세대, 조명, 스태프들. 준비됐어요? 감독이 물었다. 네. 현서는 의자에 앉았다. 존도 옆에 앉았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현서가 말했다. 2015년 가을이었어요. 라오스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는 흘러갔다. 절망의 순간 존의 등장, $200 가족의 석방. 그때 존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카메라가 존을 비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독이 물었다. 존이 대답했다. 현서는 한 사람이지만 그녀의 뒤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돕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후회하진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고요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존,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저를 도왔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존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계셨어요. 일본군에게 잡혔죠.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한 현지인이 몰래 음식을 갖다 줬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요. 덕분에 살아났어요. 존이 바다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평생 그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늘 말씀하셨죠.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그래서, 네. 당신을 보는 순간 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죠. 현서는 말없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제게 기회를 줘서. 다음 날 공항. 현서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또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제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존, 약속할게요. 뭘요? 당신처럼 살게요. 누군가를 도우며 살게요. 존이 미소 지었다.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포옹했다. 긴 포옹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현서. 안녕히 계세요, 존.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시드니가 멀어졌다. 현서는 노트를 꺼내 썼다. 나는 북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존의 말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겠다. 2020년 서울. 현서는 탈북자 지원 단체를 설립했다. 자유의 달이라는 이름이었다. 브로커 없이도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는 경로 정보 제공. 한국 정착 지원. 심리 상담. 누나, 이거 혼자 하기엔 너무 큰일 아냐? 철수가 걱정했다. 혼자 안 해. 같이 할 거야. 너도 돕고 엄마도 돕고 다른 탈북자들도. 첫 상담자가 찾아왔다. 23살 여성. 중국에서 7년 숨어 살다 한국에 왔다. 저 가족을 데려오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현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네. 저도 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1년 후. 현서는 그 여성과 함께 다시 국경으로 향했다. 이번엔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준비된 경로로. 라오스에서 가족을 만났다.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왔다. 공항에서 가족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현서는 울었다. 이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와 철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나, 어땠어? 좋았어. 한 가족이 다시 만났어. 자랑스러워.
엄마가 밥을 퍼주며 말했다. 현서야, 너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현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 빛나는 도시. 그리고 저 멀리 국경 너머 고통받는 사람들. 나는 계속 다리가 될 거야. 절망과 희망을 잇는 다리. 2025년. 현서는 TED 무대에 섰다. 저는 2번 강을 건넜습니다. 수천 명이 듣고 있었다. 첫 번째 강은 자유를 향한 강이었습니다. 2번째 강은 사랑을 향한 강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다. 두만강, 버스, 라오스 감옥, 존과의 사진. 저는 혼자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손들이 저를 건네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기립박수였다. 무대를 내려오며 현서는 미소 지었다. 존, 나 약속 지키고 있어요. 당신처럼 살고 있어요.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건너야 할 강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녀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가 되었다.